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자 소송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소송의 조사 방법. 가장 대원칙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유 세대에 발생되어 있던 어떤 하자나 아니면 공용 부분에 발생되어 있던 어떤 하자에 대해서 법원 감정인이 아파트 단지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전유 세대 내에서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신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유 세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보수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들은 뭐 95%, 99%는 다 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 방식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저희 의뢰인분들은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각 의뢰인들마다 성격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또 이게 직접 와서 조사까지 하냐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전수조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되게 계시는데 원칙은 전수조사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자들이 있죠. 그렇죠. 사용검사단 하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감정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파괴조사, 즉 파치조사를 통해서 이 하자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설명드리자면은 전유 세대 내에 있는 욕실의 벽체 타일의 뒷체원 부족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타일을 뜯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일 전체를 다 뜯어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굉장한 일이잖아요. 입주자분들 다 내보내고 원칙은, 그다음에 타일을 다 원칙은 뜯, 굉장히 네. 정확하겠죠. 타일을 네. 뜯은 다음에 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 다시 그 타일을 붙여놓는다. 네, 아마 판결로 나오는 하자 보수비보다 더 네. 많은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표본 조사를 통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전유 세대 내에 있는 욕실, 뒷체원 부족 시공을 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타일을 뜯어낼 몇 개의 표본 세대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외한 세대 내에서 파치 조사를 통해서 하자 비율을 확인하고 이 하자 비율을 전체 세대의 하자로 확대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하자가 없는 세대가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비를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자가 더 극심한 경우에도 오히려 하자 보수비를 덜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자 보수비를 높이는 방법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자가 많은 세대를 섭외를 하고 그거를 표본조사 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어쨌든 다 전수세대, 1000세대라고 하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한 몇 세대 정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타입별로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섭외를 하게 됩니다. 각 타입별로 섭외를 해서 해당 호실에 가서 네. 이제 실제로 정말 뒤 파치 조사를 하는 거죠. 뜯어보고 맞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런 케이스들 여러 가지를 평균을 내는 거죠. 이 네, 정도면 맞습니다. 몇 개를 해봤으니까 전체는 이 정도의 하자가 있겠다라고 추정해서 가액을 내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본 세대를 어떻게 섭외하느냐, 그 어떤 표본 세대를 섭외하느냐가 이 하자 보수비를 많게는 10억 이상도 올리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셔야지만 우리 단지에 발생하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수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유 세대 부분은 또 그렇고요. 또 공용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조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뭐 몰탈 부족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뚫어보게 됩니다. 파치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어찌됐든 세대 간의 어떠한 표본 세대를 섭외할 필요 없이 원피고 당사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어떠한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를 뚫어보게 됩니다. 현장 감정 네. 이제 입회를 다 같이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법원에 선장한 감정인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네. 원피고 당사자가 가서 또 이제 이런 하자를 더 어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용 부분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또 뭐 조경이랄지 옥상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단지 내의 어떤 여러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합니다. 그냥 단지 서류로 보고 대충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뭐 이 옆 단지는 얼마였으니까 이 단지는 얼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어떤 목록을 가지고 필요하면 전수조사 아니면 파트조사를 통해서 각각 다 금액을 낸 뒤에 정말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금액을 뭐 수십억을 내고 그 중에 대해서 이제 각자도 공방을 벌여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하자 소송의 조사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시공사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법원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단지의 하자 보수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하자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전문가가 감정을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AI거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미리미리 하자 목록을 잘 설정을 해서 어필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자가 조사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